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20년 7월 8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월요일 날 좀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좀 휴식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오늘 7월 내일 만기일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TV에 나와서 북미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5G 투자 기대감 해서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증시는 쉬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선 돌파한 후에 이렇게 살짝 눌렸습니다. 그렇게 두들기는 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조금 다시 올라와 준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26,300포인트 부근 요 구간을 넘어서 이 갭을 한번 메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OECD 그리고 유럽 등등 계속 실업률 전망에 대해서 대공황 이후로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 연준의 이제 컬스 부의장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은행 부실 채권이 증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다 계속 나왔던 얘기죠. 미국 은행권 부실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한다라고 했으니 그거는 기다려보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 성장률 전망치 하향, 코로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일 수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실업률이 좀 늘어나는 것. 물론 미국은 조금 회복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은 원래부터 연말에는 어, 다들 일을 쉬고 놀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나오는 얘기들을 좀 과대 해석하지 말고 과거의 사례와 좀 비교해가지고 얼마 조금은 당연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로 그렇게 큰 일이었다라고 하면 좀 급락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정도 움직임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감 정도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코로나 이후에 패턴 설명드렸죠. 그래서 코로나 음, 확산 혹은 대유행, 2차 대유행 이런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부양책 그리고 아니면은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률에 대해서 우려감으로 다시 한번 하향 조치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패턴 안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 조치되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인데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으니 이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쉬는 날이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쉬어가는 날인데 나스닥은 좀 강하죠. 그래서 1200포인트 위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1%도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럼 이건 그냥 횡보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동향은 계속 그냥 그만하게 흘러간다. 현재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악재였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시장도 크게 밀렸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죠. 거기다가 옵션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 동향 자체만 봐도 기관에서 약간의 이제 부담을 좀 줄 수는 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약세 심리를 가중시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 콜옵션 매수가 조금 들어왔지만 그게 굳이 긍정적인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쪽 방향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썩 양호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연속으로 외국인 기관이 주식을 조금 매도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기금이 장중에는 좀 매도 우위였는데 마감 동향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서 매수로 돌아왔는데 큰 폭은 아니지만 연기금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그래도 지수를 조금 이제 하락으로 이끌지는 않고 있다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소폭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전일 대량 매도한 거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정도의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안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큰 우려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 동향은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뭐 개수 자체가 매수 자체가 계약수가 적죠. 그러니 큰 의미가 없다.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살펴보면 양매수를 취했는데 위쪽 아래쪽 양쪽 다 열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오늘 같은 경우 열어놓은 걸 보면은 이제 풋은 이제 근해가 쪽이고 이제 콜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정도, 그리고 그 근해가 쪽은 살짝 막아놨는데 요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일 옵션 동향 쪽에서 요거는 추정치라고 해서 정확하진 않아요. 어느 포지션에 얼만큼 들어왔는 매수가 들어왔냐, 이건 추정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증권사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보면은 현재 요 보이는 수급만 보면은 한 287.5 요 구간을 오늘 좀 막아놨죠.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287.5를 내일 열어준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만 열어주면은 위에는 그렇게 뭐 강력하게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2200을 뭐 도전해보는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뭐 290포인트는 열고 287을 닫아놨기 때문에 여기를 막고 여기를 이렇게 오픈해준 상황입니다. 위에는 열었는데 바로 위에 내 머리에 딱 닿아 있는 구간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만 이렇게 뚫고 가면은 위쪽으로 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소폭 강세가 나오면서 이 구간이 열려 있었으면은 사실 내일 2200 한 50포인트까지도 도전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뭐 이제는 거의 뭐 약간 꿈 같은 얘기가 되겠죠. 오늘 휴식하면서 해당 구간이 거의 뭐 깡통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청산 구간을 만들까, 오늘 미국장이 뭐 좋을 경우 청산 구간을 만들 수는 있어도 뭐 2200을 넘어서 2250까지 간다, 이거는 가능성은 뭐 매우 낮다라고 보면 되죠. 거의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뭐 돌발성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내일도 뭐 여전히 그 뭐 287 전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지수로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요 형성했던 2175포인트 전후 요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요 정도가 뭐 아직도 뭐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위쪽으로 보면 그럼 2200포인트 전후가 될 거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뭐 2050, 뭐 조금 열어놔도 2130은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미국장 보면서 뭐 판단하면 되겠죠. 뭐 큰 변동성이 나올 시장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7월 만기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 있더라도 변동성이 크거나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보시면은 상승이 좀 나왔다가도 다음날 다시 한번 내려와주고 오늘도 쉬어가고 변동성을 굉장히 줄이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중에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크게 뭐 변동성을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그리고 만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내일 280.5 이 구간을 좀 열어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나 하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에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무작정 그 숫자만 듣고 조건은 안 듣고 숫자만 듣고 내일 강하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움직임을 잘 보거나, 아니면 내일 오늘 뭐 미국장이 끝나는 상황을 보고 이제 갭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변동성을 원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도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보통 매수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이 줄어들면 시간 가치가 날아가기 때문에 횡보만 해도 옵션 쪽, ELW 쪽은 크게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좀 제가 좀 주의사항을 드렸죠. 그래서 매매는 가급적이면 뭐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은 이제 수익이 나는 것이지, 변동성이 줄어들 때는 양쪽 다 양꽝이 나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번에는 매수를 좀 쉬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코스피는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만기 영향력이 있어서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라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은 오늘 코스피는 쉬어도 코스닥은 올라갔다. 그럼 그냥 쉬는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 다 급락이 나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코스피가 올라오고 코스닥이 쉰다 혹은 코스닥이 올라오고 코스피가 쉰다 정도면은 그냥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뭐 올라간 부분은 뭐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만기일 영향으로 조금 쉬어갔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21선 넘어간 다음에 한 차례 빠른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나누면은 요 구간만 따로 떼어서 나누면은 이런 식인 거예요. 21선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여기서 밑에서부터 돌파 시도가 나왔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양봉이 3개가 나왔죠. 적산명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장대 음봉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렇게 뭐 갭까지 치면은 양봉이 사실 4개 나온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요렇게 이어져야 되는 구간을 이 3개 구간이 하루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발생한 거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뭐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21선이 꺾여 내려올 때 돌파하는 건 맞는데 21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또 치고 달리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말려서 올라오는 거 기다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래서 하루 만에 이렇게 3개 해준 것이고 또한 이번 만기일에는 좀 변동성을 줄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계속 치고 달리면은 지수를 좀 이제 제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이제 같이 조절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수를 좀 컨트롤하는데 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장대 음봉은 넘어가 줘야 됩니다. 빠르게 여기를 회복해서 요 구간을 다시 한번 넘어가면 제일 좋고 56,500원 구간을 넘어가면 제일 좋고 적어도 두들기고 이렇게 한두 번 두들기고 넘어갈 텐데 두들기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이제 21선 기울기가 이제 아래쪽으로 가다가 이제 살짝 돌리면은 돌파 그 후에는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갈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임이 느리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저는 좋게 보지만 반등은 좀 약할 겁니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나을 가능성이 높고 이쪽보다는 이 두 종목이 뭐 조금 차이고 이 두 종목보다는 사실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지금 수개월 동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의 앵무새처럼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이 동향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차 정상회담 관련해서 뭐 간단히 뭐 언급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 인터뷰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에 답변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 TV에서 북미 정상회담 뭐 가능하겠냐 했더니 나는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을 이렇게 빙빙빙빙 돌렸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재선이 있죠. 그래서 11월 재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한번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북한이 트럼프가 만나자고 한다고 오케이 나 바로 기다렸어라고 하면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최대한 북한도 뜯어낼 걸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뜯어내든지 간접적으로 뜯어내든지 어찌됐든 북한은 지금 무언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은 제일 좋은 것은 대북 제재를 풀어줘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뭐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전쟁 벌일 것으로 보고 했었지만 지금 무슨 일이 나는지 봐라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고 있죠. 힐러리가 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그런 본인이 이제 김정은과 이제 친하고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전쟁을 막은 것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만약 도움이 된다면은 당연히 한다라고 하면서 뭐 가능성을 좀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될 경우에 제일 뭐 좋은 거는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데 가능성은 낮죠. 대북 제재를 푼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텐데 우선은 가장 확률 높은 거는 식량, 이미 뭐 식량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식량 지원 쪽으로 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조비 같은 경우가 뭐 대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23,000원 근데 아직도 못 넘어갔네요. 2만원 유지해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비가 대장이고 경농 같은 경우가 뭐 2등 쪽으로 보통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13,000에서 13,500원 요 구간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한 차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시아 종류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휴식하는 뭐 움직임을 보였고 오히려 대유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좋았죠. 그래서 대유 같은 경우가 이제 14,000원 요 구간을 잘 유지해주고 21선 올라오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21선 넘어온 다음 위쪽에서 유지하다가 얘가 이렇게 꼬리 말아 올리니까 얘도 위쪽으로 가고 있죠. 꼬리 말아 올리기 전에는 못 가고 자꾸 밀리는데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테마주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죠. 이건 테마주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량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뭐 5G 관련주들 뭐 최근에 투자 확대 속도 빨라지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좀 관련주들이 연일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제가 다른 것보다 이 RFHIC 같은 경우가 화웨이 관련해 가지고 화웨이랑 좀 이제 커넥션이 있다 보니 관련해서 좀 불안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얘가 좀 안 좋았었죠 한동안. 그래도 다행히 올라왔습니다. 39,000원 얘는 유지해 줘야 되고 저는 얘가 제일 가장 큰 상승을 보인다라고 해도 화해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RFHAC를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는 리스크가 적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KMW를 비롯해서 에이스테크나 서진시스템, 유비커스 홀딩스, 최근에 특이 동향으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후발주 쪽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잘 이제 드디어 저항 돌파하고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비커스 같은 경우도 움직임을 보면서 오늘 4만원 돌파했죠. 좋은 모습입니다. 이거 4만원만 유지해주면은 유비커스도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리고 중간에 KMW가 먼저 올라오면서 좀 덜 올라온 종목으로 좀 작은 종목 쪽으로 재미 볼 수 있는 게 에이스테크랑 서진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요즘 뭐 워낙 좋죠. 에이스테크는 뭐 아예 뭐 쭉 날라갔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날아가는 모습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이제 작은 종목 중에서는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했을 때 쫓아가지 말라고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구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조정을 받거나 하면 그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조정을 기다리세요. 다른 쪽 지금 좋아지는 쪽 있죠. 뭐 한알령 해제나 뭐 이쪽이나 다른 쪽 보시다가 뭐 일주일, 2주일 뒤에 혹은 한 달 뒤까지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구간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매수하시고 만약에 더 간다라고 하면 그건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추격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한알령 해제 쪽으로는 엔터주 같은 경우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JRP 같은 경우 뭐 날라갔고 YG 계열 쪽도 뭐 블랙핑크 이슈 나오면서 많이 날아가고 있죠. JRP는 지금 저항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28,000원을 넘어가면은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받으면 한 차례 밀릴 수 있는데 저항받아서 밀릴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보시면 되겠죠. 25,000원 이하 주면 좋겠는데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요즘 워낙 강해가지고 안 주면은 뭐 내 종목이 아닌 거고 아예 28,000원 넘어가서 저항을 돌파해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두 가지 매매예요. 그냥 돌파한 다음에 안착하면은 이 시그널을 확인하고 돌파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은 조정을 기다렸다 조정이 나오면 매매하고 조정이 안 나오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즘 외에도 최근에 게임즈 좋아서는 게임즈 오늘 쉬었는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고 뭐 찔끔 뭐 1, 2% 내려왔다고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DPC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 쪽으로 해서 기존부터 자회사 스킨 인베스트먼트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모습 보였고 오늘 14,500원 돌파 시도는 나왔는데 뭐 돌파는 못했습니다. 실패는 했는데 이 종목도 만약에 14,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16,000원 그 다음에 17,500원 쭉쭉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빅히트 상장 이슈가 있죠. 최근에 SK바이오팜 말씀드렸는데 뭐 올해 최대어는 SK바이오팜 그다음 뭐 빅히트 엔터가 될 텐데
이 다음 타자인 빅히트 헌터에 대해서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종목 DPC. 그리고 넷마블도 있지만 넷마블은 본업인 게임 쪽이 저는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넷마블을 매수할 바엔 그냥 NC소프트 매수한다고 넷마블 상장 직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실적이랑 말씀드리면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있죠. 뭐 오늘 보시면은 뭐 대형주보다 뭐 이치한불이나 뭐 이런 쪽 이런 쪽이 이제 좀 눈에 띄었는데 장중에 이런 쪽이 뭐 올라오면서 화장품 쪽도, 대신 저는 관광 상품 쪽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은 카지노 관련주나 아니면은 뭐 호텔신라나 이런 뭐 숙박 관련주 이런 쪽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대가 언택트 시대고 화장품은 이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고, 네? 엔터주나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걸맞는 뭐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카지노 같은 경우도 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호텔신라나 이런 숙박업종 같은 경우도 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외할 건 좀 제외하면서 보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랑 이제 뭐 대웅제약이랑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뭐 판정 나온 게 있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상승을 뭐 제한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상한가는 못 들어가고 좀 밀려 있는데, 그동안 워낙 뭐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뭐 판매 허가 취소된 부분도 있고 해서 메디톡스가 좀 어려운 구간을 보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목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구간을 잘 판단해서 이제 매도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약세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나보타 이제 10년간 수익 금지 명령 포함해서 권고를 내렸는데, 예비 판정이라고 해도 대부분 11월까지 뭐 11월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데 번복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에서 결정할 거는 아마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보고 로열티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0만 원 부근, 요 10만 원대에서는 이제 뭐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데, 요 구간이 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제 하방 뭐 변동성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나 좀 관심 가져보고, 사실 이렇게 노이즈가 있을 때는 관심 안 갖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도 매매하실 분들은 하방 경직 확보되면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다른 좋은 섹터나 아니면 혹은 같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널뛰기 하는 노이즈가 있는 쪽으로 저는 매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중에서 안 좋은 종목, 내가 피해야 되는 종목을 먼저 선별해서 그쪽을 제외하고 보시는 게 더 좀 빠르지 않나 싶어요. 종목 선정하는데. 무조건 좋은 것만 보기보다는. 그래서 종목들 리스크를 먼저 본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뭐 최대한 이제 뭐 주식하면서 내가 뭐 5종목 매수했는데 어떻게 손실 보는 종목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에 자꾸 물타기하고 비중을 실는데, 그런 행위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놈에다가 혹은 좋은 섹터에다가 힘을 실어줘야지, 리스크 있고 안 좋은 쪽에다가는 힘을 실는 게 아니다. 어느 구간에서 반등 구간에 빨리 정리할지 손절할지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지, 안 좋은 섹터에다 집중하지 마세요. 리스크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에다가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고, 안 좋은 종목들은 애초에 먼저 이렇게 딱 X 표시를 해가지고 제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매하면 안 되는 섹터들 전에도 뭐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쪽은 좀 피하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선별적인 종목만 올라가는 굉장히 치사한 차별화장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좀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 아닌 종목들은 애초에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대웅제가 이렇게 올라간다 해도 다른 종목 매매해도 그 정도 수익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만약에 반등 나오고 나면은 매도 타임 잘 잡아서 좋은 종목, 좋은 섹터 쪽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만기일인데 변동성 뭐 적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지금 흐름 나쁘지 않아요. 뭐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 천천히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